매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금융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금 세탁과의 싸움이죠. 마약, 도박, 그리고 온갖 신종 범죄의 돈줄을 끊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2026년을 목표로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 이 거대한 계획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1,000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국내 한 대형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안 지켰다가 미국 금융당국에 내야 했던 과징금입니다. 딱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하는지 바로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한 은행이 실수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건 하나의 신호탄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전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범죄의 양과 속도를 더는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강력한 경고등이었던 거죠. 자,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왼쪽은요, 금융회사들이 이 거래 좀 이상한데요? 하고 보고하는 의심거래, 즉 STR 건수입니다.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죠. 2003년을 1,700여 건이던 게 2025년에는 무려 130만 건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전부 분석해야 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인력은 어떻습니까? 주요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일할 사람은 없는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이 영국, 일본, 독일 같은 쟁쟁한 경제대국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심거래 보고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셈이죠. 특히 요즘 범죄자들 정말 영리하잖아요? 암호화폐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하거나 아예 국경을 넘나들면서 활동하는데 문제는 이걸 막아야 할 우리 법이 25년 전에 만들어진 말 그대로 옛날 법이라는 거죠. 이 낡은 법의 구멍들을 범죄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파고드는 겁니다. 이젠 땜질식 처방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정부가 칼 빼들었습니다. 바로 2026 자금 세탁 방지 주요 업무 수행 계획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청사진을 내놓은 건데요. 이 계획은 크게 4개의 단단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범죄에 직접 대응하는 능력을 확 키우고, 둘째, 새로운 범죄의 온상이 된 가상자산 이쪽을 제대로 잡겠다. 셋째, 금융회사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어력을 길러주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 4가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전략의 핵심은요, 더 똑똑하게 싸우자는 겁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열심히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권한과 새로운 기술이라는 무기를 장착해서 훨씬 더 빠르고 영리하게 범죄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단연 속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존에는 범죄 자금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있어도 이걸 묻고여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그 절차를 밟는 동안 범죄자들은 뭐 하겠어요? 당연히 돈 다 빼서 사라지죠. 골든타임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바뀝니다. 마약이나 불법 도박 같은 아주 심각한 중대범죄다. 그러면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바로 이 계좌 동결해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범죄 자금이 꼼짝 못하게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기술, 그중에서도 AI, 인공지능의 등장이죠. FIU가 이제 최첨단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데요. 이걸로 뭘 하느냐? 괜히 엉뚱한 거래를 범죄로 잘못 짚어내는 오탐죄를 절반으로 확 줄이고요.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제는 뭐랄까, 사람의 예리한 직감과 AI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합쳐진 그런 하이브리드 감시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범죄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새로운 놀이터죠. 바로 가상자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의 세계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범죄자들한테는 거의 완벽한 의리신처나 다름없었거든요. 이런 무법지대에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바로 트래블 룰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보낼 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금액 다 기록에 남잖아요. 똑같습니다. 코인을 주고받을 때도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보냈는지 그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게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트래블 룰이 앞으로는 훨씬 더 촘촘하고 강력해집니다. 원래는 100만 원이 넘는 거래에만 적용됐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99만 원씩 쪼개서 보내는 꼼수를 썼죠. 이제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로 확대되니까요. 또 달러처럼 실제 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자금 세탁에 많이 쓰였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 규제도 생기고요. 특히 추적이 어려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돈이 흘러가는 건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규칙 몇 개가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규칙을 잘 지켰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왜 그렇게 관리하는지 설명해봐라 라고 요구하는 책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설명 가능한 관리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규정 집에 있는 항목들 체크하면서 우리 할 일 다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은 왜 이렇게 만들었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어떤 위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이걸 감독기관 앞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증명까지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설명 책임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이 표에 나온 것처럼 각자의 역할과 책임으로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아놨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사회는 회사의 AML 정책 전체를 승인해야 하고요. CEO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직접 총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보고 책임자는 반드시 임원급이어야 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금 세탁 방지는 이제 실무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회사의 가장 높은 곳, 즉 경영진이 직접 목숨 걸고 챙겨야 하는 핵심 경영 과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정말 가장 날카로운 칼을 빼들었습니다. 새로운 권한, AI라는 신무기, 그리고 경영진의 무거운 책임까지 더해서 그야말로 3중 4중의 방어벽을 쌓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범죄자들의 수법도 빛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변화, 이 전면적인 시스템 리부트가 정말로 저 멀리 앞서가는 범죄의 속도를 따라잡고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숨막히는 추격전의 결과는 결국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